이 차의 전반적인 사이즈나 엔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 성능과 효율의 밸런스를 잘 갖춘 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B5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일상적으로 데일리 주행할 때에는 굉장히 컴포트하게 편안한 주행 감각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모터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여러분들은 볼보 하면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많은 분들께서 안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볼보는 안전한 자동차, 튼튼한 자동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안전에 대한 철학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도 중시하는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EX90과 ES90 등 모든 세그먼트의 전기차 라인업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만나볼 차량은 바로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인 S90인데요. 전동화를 위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과 또 다양한 첨단 안전 장치까지 보다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S90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네, 전면부 디자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볼보 하면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토르 망치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부분 변경된 모델을 보시게 되면 토르 망치 헤드라이트가 살짝 디자인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보다 더 현대적이고 다음 세대의 디자인을 미리 보여주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데일라이트 주변에 길고 얇게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한 부분은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는 프론트 그릴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그릴이 세로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이언마크 로고가 대각선으로 길게 들어가 있는 형태였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대각선의 아이언마크 그릴도 조금 짧아졌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릴이 사선으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다크 트림이기 때문에 그릴이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다 더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라이트 밑에 부분을 보게 되면 역시나 울트라 다크 트림이기 때문에 블랙으로 포인트 가니쉬가 들어간 부분도 특징적입니다. 네, 이제 측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은 전반적으로 5m가 넘는 전장인 만큼 참 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여유로운 공간감을 느껴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실내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이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에는 군더더기 없이 매끈하게 뒤쪽까지 일자형으로 뻗어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보다 더 모던함이 느껴지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윈도우 몰딩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울트라 트림과 그리고 플러스 트림 모두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 다크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으로 되어 있는 부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사이드 미러도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보다 더 일체감을 보여주고 또 포인트가 되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휠도 살펴볼까요? 휠 디자인은 20인치의 10스포크 블랙 다이아몬드 컷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25535 R20인치 타이어가 제공됩니다. 네, 이제 후면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와, 후면부도 정말 현대적이고 모던하게 변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는 이쪽 리어 램프가 D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와이드한 느낌을 자아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T자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가까이에서 보게 되면 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픽셀 형태로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디자인은 EX30에도 적용이 된 것 같은데, 전반적인 볼보의 시그니처 디테일이 조금 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T자형 헤드라이트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S60과 확실한 차별성을 주는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트렁크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열게 되면 463리터의
적재 용량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안쪽이 깊숙하게 되어 있어서 골프백 같은 경우에는 사선으로 넣게 되면 충분히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다양한 짐들을 적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는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실내 1열에 앉아 있는데요. 정말 볼보라는 브랜드는 나파 가죽을 잘 쓰는 브랜드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곳곳에 이렇게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만져보면 정말 부드럽고요, 촉감이 참 좋고, 여기에다가 비주얼적인 완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파 가죽이나 또 우드, 패브릭, 플라스틱 등 전반적인 인테리어의 조화가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홈 인테리어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말 인테리어 맛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센터 페시아 쪽을 보게 되면 11.2인치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 있는데요. 빌트인 형식이 아니라 이렇게 플로팅 타입으로 태블릿 디스플레이를 마치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이테크적인 감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면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인데요. 오레포스라는 브랜드라고 합니다. 오레포스는 1898년부터 스웨덴에서 크리스탈을 제조한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마치 보석을 끼워 넣은 듯한 그런 감성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이 스터트 엔진, 이 크롬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버튼과의 조화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보시게 되면 계기판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입체감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계기판에 비해서 이 위에 대시보드는 좀 높은 편입니다. 시트 포지션을 아마 잘 조절을 해서 운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가 운전을 할 때 느낌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플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볼보의 시그니처 이 로고를 이 가운데 스티어링 휠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는 점 상당히 좋네요. 네, 저는 S90의 하이라이트인 2열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제가 사실 좀 체격이 있고 키도 큰 편이지만 다리를 꼬고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레그룸을 확보했다는 거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게, 지금 이렇게 2열에 앉은 사람이 1열의 시트를 직접 조절을 해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와, 이런 시스템은 정말 의전 차량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특히나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리어 선쉐이드도 직접 조절을 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선쉐이드도 전동식으로 다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능들이 다 버튼식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2열에 앉은 사람이 정말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사실 한 이 정도까지만 내려오게 되는데, 지금 S90 같은 경우에는 헤드레스트까지 모두 다 전반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앉았을 때 뭔가 나만의 공간이 더욱더 확보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쪽에 이 암레스트의 디자인도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컵홀더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암레스트의 이 콘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조금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특히나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보다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의 이 공조 시스템도 한번 만나볼까요? 정말 특징적인 게 2열에서도 좌우에 전반적인 온도를 각각 조절해 볼 수 있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열선 시트와 그리고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밑에 부분을 또 누르게 되면 여기에 시거잭과 그리고 USB 포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전반적으로 진짜 의전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S클래스나 7 시리즈와 비교해도 크게 이질감이 없을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좋은 그런 2열 공간감과 또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뒤에 이 등받이 부분이 조절이 불가하다는 점. 약간 등받이가 서 있어서 좀 오래 앉아 있으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사지 기능까지 만약 들어가 있었다면 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센터 페시아 쪽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를 조금 더 살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보다 더 해상도가 높아지고 반응성이 빨라진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반응도를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스냅드래곤 콕핏 플랫폼이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보게 되면 와, 정말 반응이 빠르다는 거, 터치를 하는 대로 바로바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앱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수입차 최초로 네이버 웨일 어플리케이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눌러보면 네, 유튜브 창을 킬 수가 있고요. 여기에 모터나우를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과연 나올까요? 와, 저희 채널이 나왔습니다. 오, 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 아나운서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네,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 S90 지금 시승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딱 스티어링 휠을 잡자마자 와, 좋다라고 말하는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스티어링 휠을 잡자마자 너무 부드럽고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차량의 제원은 25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 엔진과 또 10kW의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한 이 정도 차급이라면 동급 차량 대비 비교를 해봤을 때 6기통이나 300마력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주행을 해보니까 저처럼 컴포트한 주행을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도심 주행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손색이 없는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특징적인 게 스포츠 드라이브 모드로 변경은 불가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센터 패시아를 누르고 지금 여기에 설정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 주행 부분이 있습니다. 주행과 컨트롤 사운드 연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주행 부분을 눌러서 여기에 주행 역학 모두 보기를 들어가게 되면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조절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부드러움으로 지금 선택을 해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드럽다라는 부분이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 스티어링 휠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정말 스무스하게 운전이 잘 되는 느낌이거든요. 사실 이 차량의 사이즈가 대형 세단인데다가 이 차량의 무게도 좀 나가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드러운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보여준다는 건 볼보만의 특징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단단함으로 변경을 해볼게요. 단단함으로 변경을 하면 약간 스티어링 휠이 조금 무거워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하게 이 스티어링 휠의 감도를 단단함으로 조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한 듯한 그런 약간의 스포티함도 스티어링 휠에서 느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드러움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부드러움으로 바꿔서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 차가 너무 좋은 게 이 스티어링 휠의 오른쪽 부분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앞에 T맵이 나타나거든요. 센터 디스플레이를 보지 않더라도 계기판만 보면서도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 정말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이 차의 경우에는 제로백이 한 7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차의 전반적인 사이즈나 엔진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밸런스가 좋다, 성능과 효율의 밸런스를 잘 갖춘 차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운전하시면서 약간 좀 엉덩이가 배기고 힘들다라고 하실 때 마사지 기능이 있으면 좋겠죠. 이 시트 왼쪽 부분에 앞쪽에 동그란 버튼을 당기게 되면 이렇게 마사지 기능이 켜지게 되는데요. 마사지 시작을 누르게 되면 시트에서 마사지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마사지가 굉장히 잘 되네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목이 있는 부분까지 마사지가 되는 차량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마사지 시작을 누르니까 경추의 다양한 부분들을 지금 마사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마사지 기능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사지의 강도도 조절을 해볼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도 A, B, C, D, E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중에서 선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사지의 강도는 1, 2, 3 그리고 속도까지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C60 같은 SUV 라인업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S90에는 지금 이 차량에는 T8 모델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B5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보니까 일상적으로 데일리 주행할 때에는 굉장히 컴포트하게 편안한 주행 감각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왼쪽 부분을 보면 오토파일럿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계기판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을 그냥 잡아만 주면 됩니다. 크게 조절하지 않더라도 이 차선을 잘 지켜주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 오토파일럿 버튼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바로 또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앞차와의 차간 거리도 버튼 조작으로 조절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 바로 오토파일럿 버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간 거리를 조금 넓게 그리고 혹은 좁게 조절을 해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정말 이 계기판만 보시면 모든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 계기판 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배터리의 충전 상태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배터리가 충전되고 있는 거 직관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가장 좋은 건 뭐 정차 중일 때 내가 공조장치를 이용한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럴 때 보통은 엔진을 사용하지만 이렇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정차 중에 이 배터리를 사용을 하면서 굉장히 정숙하게 또 다양한 차량의 기능들을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운전을 할 때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특성상 조금 더 그런 소프트한 주행 감각을 더 느껴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차량은 정말 이런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네, 정말 이 차량은 소프트한 승차감을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너무 소프트하다 보니까 약간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피칭이 살짝 느껴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컴포트하고 소프트함의 어떤 극강의 그런 주행 감각, 승차감을 느껴볼 수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다만 한 가지 2열에 앉았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앞서서 이제 암레스트가 헤드레스트까지 위에 이렇게 높게 올라와 있고 또 이 센터 터널도 좀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2명이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하게 승차감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성인 3명이 앉기에는 조금 공간감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지금 잠시 정차를 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에는 19개의 바월스 앤 윌킨스 사운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번에 저희가 이제 영국의 프리미엄 슈퍼카인 바로 에스턴 마틴과 또 맥라렌을 통해서 이 바월스 월킨스를 소개를 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프리미엄 오디오답게 그 사운드가 전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무려 19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이 차량 안에 이 웅장함과 공간감을 또 사운드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연비도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렇게 동그라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트릭 컴퓨터라고 해서 계기판의 연비를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연비가 12.3이 나왔습니다. 이 차량의 공인 연비는 11인데 그래도 무난하게 연비가 잘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인 S90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보다 스칸디나비아적인 스타일로 변화한 것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실내가 참 넓고 공간감이 풍부한데 여기에다가 반응성이 좋아진 UX 스타일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거, 나만의 휴식 공간으로 자동차를 사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볼보 S90은 플러스 6,530만 원, 울트라 7,13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울트라 트림의 경우 크롬으로 디테일을 추가한 브라이트와 글로시 블랙으로 디테일을 살린 다크,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출고된 이후에 일명 크롬 죽이기로 랩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추가 금액 없이 울트라 트림을 선택하시면 된다는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볼보 같은 경우에는 1966년 140 시리즈를 시작으로 200 시리즈, 700 시리즈, 900 시리즈, S80, S90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세단 부분에 있어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S90 같은 경우에는 스테디셀러로서 오랫동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가치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유현이었고요. 또 매력적인 차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